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아주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답변서였습니다. 국가 대청소와 권력기관 개조를 구호로 내건 지난 9일 이후 문 전 대표의 발언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말하자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과 신고리를 빨리 정상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는데 청와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백 전 장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켜나갔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의 5개 보호 중 3개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제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대표 공약이었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에 있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꺼내든 집권 3주차의 키워드는 일자리 속도전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75인치 모니터 2대로 만든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습니다. 매일 이 상황판을 보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죠. 국내 대기업 연봉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잃는 삶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수입 감소분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모습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제 T2, T3 사이길에 거의 다다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정상 간의 거리는 불과 5m입니다.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논란은 산업부 문건만은 아닙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 지원 계획을 담은 USB를 건넸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이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방선거 하는 날에 우리나라도 함께하는 남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과 동네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 걸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얼마 전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배짱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남북 교류의 영향일까요? EBS 자회사가 김정은 위원장 미화 논란이 불거진 교구 세트를 출시했다 판매를 중단했고
서울 도심에선 방남 일정도 안 잡힌 김 위원장 환영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자 배상에 일본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한 조국 후보자.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곳에 쏠렸습니다. 들고 있는 이 볼펜에 집중된 겁니다. 조 후보자가 들고 나온 이 검정색 볼펜은요, 일본 기업 미쓰비시 연필의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조 후보자는 한 드라마 배경음악을 언급하면서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죽창가를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50대 의사가 남의 차 세대를 돌로 긁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반일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피해 차량은 모두 일본산이었습니다. 어제 올 적에 뒤에 저희 타고 뒤에 좌석이 다 비었어요. 3분의 2밖에 안 차고 진짜 다 빈 상태에서 오는데 오면서 정말 내리는 순간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문제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예약 자체가 상당히 둔화된 것이 지금 지난 한 열흘 동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서 유니클로 매장은 이제 들어가려면 눈치가 보이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불매 운동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청와대가 연이어 비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잠정 중지했던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ICBM 발사 실험 재개를 암시하는 건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돼서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